취업의 최종 관문 면접! 이 영상으로 확실하게 준비하세요. 네, 취업에 대한 핵심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시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준입니다. 자, 저희가 총 2번에 걸쳐 채용 트렌드와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면접 합격 노하우에 대한 얘기를 펼쳐볼까 합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저희에게 면접에 관한 정보들을 쏙쏙 나눠주실 더하다 컨설팅 신길자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와. 아니 벌써 이렇게 마지막 시간인데 시간 너무 빠릅니다. 네, 시간이 어쩜 이렇게 빨리 가죠? 네, 오늘도 핵심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대표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이 면접 때는 주로 무엇을 평가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이 직무 적합도입니다. 그래서 직무 역량을 얼마나 갖추었는지, 그리고 직무에 관심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이런 게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직장인들 모두에게 필요한 직업 기초 능력, 이런 부분들을 갖추셨는지도 체크를 합니다. 더불어서 그렇게 유능하신 여러분께서 왜 우리 회사에 지원하셨는지 조직 적합도까지 평가를 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 면접도 한 가지만이 아니라 요새는 이 인성, 실무, 발표, 이 토론 면접까지 많은 유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먼저 인성과 실무 면접부터 핵심 대비 전략까지 간단하게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인성과 실무, 우선 실무 면접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방금 제가 이야기 드렸던 직무 적합도를 평가하는 것이 실무 면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직이라든지 전문직의 경우에는요. 전공 역량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그렇게 전공 역량과 직무 역량을 갖추신 분들께서 인성도 우수하셔야 우리 조직에 잘 어우러지고 협업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차적으로 인성 면접을 매우 중요하게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해당 기업의 인재상 핵심 가치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 그리고 타인들과 협업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도전하셨던 그런 스토리들을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이 발표와 토론도 정말 많이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죠. 네, 발표 면접과 토론 면접. 우선 발표 면접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좀 스마트한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신 그런 분들을 좀 뽑고자 하는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면접관 분들이요. 지원자분의 발표 내용을 듣게 되면 거의 점수를 다르게 주지 않고 비슷하게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대표적으로 눈에 띈다는 거죠. 대신 발표 면접의 주제가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당 기업, 기관의 문제점,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달라, 이러한 요청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또한 요즘엔 발표 면접 때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런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이해하는 그런 능력까지도 요구되는 것이 발표 면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토론 면접, 토의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또 전문적인 분이라 하더라도 타인과 원활하게 의사소통하는지, 그리고 또 문제를 잘 해결하는지, 이런 건 또 다른 역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집단으로 토론을 하거나 토의를 하는 그러한 면접도 요즘 기업들이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 면접의 경우에는 찬반 주제가 명확하게 나뉘는 것을 의미하고요. 토의의 경우에는 어떠한 하나의 주제의 목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한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는 그러한 내용들의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서만은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토론 면접 예시를 좀 들어줄 수 있을까요? 네, 토론 면접의 경우에는 찬반이 나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좀 단순한 것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이 공간에 CCTV를 설치하는 게 좋을까? 그렇지 않을까?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실명제처럼 우리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좀 뭔가 그 비공개되는 게 좋은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악플도 많이 달리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실명제를 하는 게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자신의 의견을 찬성이나 반대로 말해볼 수 있는 이런 주제를 나오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러면은 어설프게 애매하게 중도의 의견을 하면 안 되겠네요. 찬반의 경우에는 자신의 의견을 자신이 찬성이나 반대나 둘 중에 하나의 입장을 취하고요. 그리고 왜 그렇게 주장을 했는지 이 의견을 근거를 뒷받침하면서 풀어가는 모습을 보려고 하는 점이거든요. 따라서 갑자기 이것도 맞고요, 저것도 맞고요, 이런 중간의 입장을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찬반 주제의 경우에는요, 정확하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의견도 적절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팽팽하게 다른 의견을 얘기할 때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하고요. 또 부드럽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그런 모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는 인터넷 실명제 찬성하시는지요? 아니면 반대하시는지요? 이름을 걸고 자신의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일단 저는 그래도 제 이름을 걸고 왠지 인터넷 실명제에 동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에서 네. 그렇게 생각을 말하실 때는 그 이유를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근거를 한 3-4가지 측면에서 말해주는 게 좋으세요. 아, 3-4가지요? 예를 들어서 오. 법규, 아니면 어떤 통계,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서 설문조사 결과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한 폐해, 다른 나라의 사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근거를 넣어서 말하시는 게 좋으신데, 자, 그러면 아나운서님께서 혹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근거를 네, 지금은 안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 다양한 시사상식에 대해서 많이 폭넓게 알아두는 게 좋고요. 또한 이런 주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토익 관련한 주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될 때 선택해야 되는 선택지를 여러 가지를 주고요. 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라든지,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입사를 해서 신입사원으로서 우리 회사 워크숍을 가게 됐는데, 이 워크숍의 내용을 기획을 할 때 어떻게 프로그램을 기획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도 함께 토의를 통해서 얘기를 모아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 이 워크숍에 대한 기획 토론 같은 것도 저는 지금 색다르게 들리는데 이걸 통해서도 기획력을 좀 엿볼 수 있다는 그렇죠. 점에서도 기획력도 볼 네. 수가 있고요. 한 가지 주제, 테마를 가지고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의견을 계속 나열만 하면 안 되잖아요. 실제로 회사 생활할 때도 다양한 회의 자리가 많을 텐데요. 단순히 늘어놓기만 하면 안 되고 이걸 모아가고 실천 가능성 있게 현실화되는 내용으로 모아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통 능력을 보고자 이렇게 토론 면접 그리고 토의 면접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께서 이렇게 평가도 하셔서 그런지 더 현실적인 조언을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자, 그런데 면접 시간이 생각보다 정말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이 원하는 스피치를 할 수 있는 노하우가 필요할 것 같은데, 확실히 노하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의 예를 들면요. 면접의 시간이 한 지원자당 5분에서 7분, 10분 이렇게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핵심만 짧게, 특히나 1분 자기소개를 제외한 나머지의 답변의 경우에는 뭔가의 경험을 물어볼 때도요. 20-30초 분량으로 핵심을 요약해서 말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혼자서 대본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유창하게 말을 하겠다 이러한 전략보다는요. 면접관이 질문할 때 핵심만 말하고 또 추가적인 심층 질문을 할 때 또 핵심만 말하고 이런 방식으로 소통을 하겠다라는 전략을 짜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또 더불어서 PREP 기법과 예스벗 화법을 또 추천을 드려요. 네, 그러면 지금 프레프 기법과 예스버 기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히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PREP 기법은 주장을 전달하고 설득할 때 필요한 그런 노하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주장을 제시하고 그리고 이유를 설명한 다음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를 얘기하시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주장을 정리해서 전체적으로 다듬어가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례를 제시하실 때는 하나만 대표적으로 얘기하셔도 좋고요. 2-3가지 근거를 덧붙여서 말하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분량을 좀 유지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또한 yes but 화법의 경우에는 좀 난처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관의 질문 그것에 대해 수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의견에 대해서 먼저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그런 기법이에요. 이러한 yes but 화법을 활용하시게 되면 좀 더 조화로운 인성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오, 그러면 이 프레프와 예스버 기법은 잘 기억해뒀다가 써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 기술직이나 사무직처럼 면접관이 선호하는 직무별 지원자 특징이 있을까요? 네, 기술직이나 또 사무직이나 모두 다 직무 적합도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래도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기술직의 경우에는 전공이라든지 또 전공과 연관된 경험, 이러한 직무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랩실에서 어떤 연구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기타적인 관련 교육 경험이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직의 경우에는 문서 작성 능력이라든지 또 다른 부서 사람들하고 협업해서 일할 때가 많기 때문에 소통 능력과 팀워크 그리고 조직, 사업부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강조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같은 곳에서 프로젝트를 하거나 이 실무 경험을 쌓는 방법도 면접 때 말하기에 중요한 에피소드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대한상공회의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이런 디지털 시대를 대비한 인력을 양성하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취업 준비생분들을 대신해서 대표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면접 시에 이 지원자분들도 회사를 판단하기 위해서 봐야 할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가 있을까요? 네, 요즘 들어서 신입사원들의 퇴직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면접관도 여러분을 면접 보지만 여러분도 당연히 오래 다닐 수 있는 회사인지 나의 가치관과 잘 맞는 기업인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또한 더불어서 지원자 경험이 정말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이 지원자를 충분히 존중하고 있는지 면접의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또 예의 바르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다닐 회사에 대해서 나랑 합이 잘 맞는지 좋은 회사인지를 판별을 해야 여러분이 같이 오랫동안 다닐 수 있다는 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3회에 걸쳐서 취업에 관한 모든 것을 살펴본 시간 너무나도 저희가 아쉽지만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되고 있습니다. 대표님,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여러분 응원의 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취업 준비 당연히 여러분들 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실제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잖아요. 너무나 당연히 오듯이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어렵고 좀 힘든 이 시기지만 여러분들 곧 원하시는 기업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를 잘 이겨내시고요. 행복하게 일하실 수 있는 그 시기를 꿈꾸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도 힘껏 응원 드릴 테니까요. 다시 한번 바쁘신 와중에 잘해주신 우리 대표님께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는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영상 도움되셨다면 인재개발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